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네, 신수용입니다. 네, 신수용의 뉴스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12월 2일 12월 첫째 월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좋네요. 네, 예. 내일부터는 추워진다 그러네요. 예, 네. 지금 바깥을 보니까 네. 태양이 활짝 아주 문을 열었네요. 예. 네, 벽공이 12월에 기분 좋은 일이 많아야 되겠습니다. 네.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네. 엄청 세월이 빠릅니다. 아, 이달에는 그 주님이 오신 날이죠. 네. 네. 자, 오늘 좀 제목이 좀 특이하게 브레이크 없는 탄핵 열차. 네. 이게 순풍이냐 역풍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막 예산 삭감을 4조가 넘는 4조 1천억 원을 지금 삭감하는 그런 탄핵, 그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막 급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감사원장 그 최재해, 네. 그다음 이창수 서울지검장 네. 탄핵 추진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후에 네, 그렇습니다. 해서 12월 오늘이니까 하고 또 수요일 날 이제 그게 네. 이제 국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검찰 대통령실 감사원 특별비가 다 지금 깎여 있는 네. 그런 상태로 좀 가고 있는데, 네. 민주당은 예결위에서도 이미 지금 강행을 한 걸로 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그 예산안과 그 야당 일방으로 처리된 건 이번이 이제 처음이다. 그래서 아까 정혜전 그렇습니다. 그 대변인, 네. 대통령실은 거기는 방송에서 별로 안 봤던 분인데 어디 출신입니까? 조선일보 출신이죠. 네. 조선일보면 TV조선에서 얼굴 좀 비쳤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런 반발을 하고 있어서 이 내용들이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요. 아니 나는 그 4조 2천억을 갑자기 깎는다 해서 내용들이 뭔가 했더니 지금 취재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별별 것이 다 깎여 상태네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탄핵이 지금 한 11건이 추진된 건데 14명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그렇죠. 네. 보니까 뭐 김홍일, 네, 이동관 뭐 이건 그렇죠. 그 탄핵하기 전에 사퇴를 한 그런 상황이고,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게 또 있어요. 이정섭 차장검사 이런 분들은 하루하루가 기각이 됐죠. 네. 그렇게 됐네. 네. 기각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미리 사퇴한 예정인 것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신수영의 뉴스레이더가 취재를 잘 해왔기 때문에 하나씩 제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방송 지금 뭐 연합뉴스 TV나 YTN이나 뭐 KBS MBC 앞에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보면 좀 단편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신수영 뉴스레이더에서 취재를 종합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듣다 보면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알 수 있는 끝판, 끝까지 판다. 아주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이 내용을 가지고서 하나씩 풀어갈 텐데,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지검장, 조상원 그러니까, 서울지검 4차장. 그럼 전체 합하면 4명이나 되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좀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22대 국회 정기 국회가 이제 막바지에 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내년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릴 것이냐라는 걸 좀 준비 중에 있는데, 거기에 같이 이번에 맞물려서 달리고 있는 열차가 있어요. 탄핵 열차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멋있네. 탄핵 열차. 이게 순조롭게 가서 잘 풀릴 열차인지 아니면 어느 쪽이라도 역풍을 맞게 돼서 득실이 있게 될지 모릅니다. 가령 지금 예산을 깎은 것이 잘 됐다라고 해서 국민의 박수를 받을 것인지, 탄핵을 한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역풍을 맞게 될 건지, 요거는 두고 볼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참 국민들로서는 여러 가지 불안하죠. 우려스럽죠. 왜냐? 내년 예산이 정부의 예상대로 짜여진 대로 편성된 대로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 문제가 없이 우선 국가에 상당한 리스크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 조국 리스크,
그다음에 뭐 예산 리스크, 최상병 리스크, 하여튼 여러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네. 명태균 리스크 이런 내용들이 다 해결되지 않고 여와 야가 현재 격돌을 하고 달려왔어요. 네. 이런 와중에 네. 지난 27일, 28일 국회에서 야당,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 주도로 네. 우선 대통령실, 그다음에 검찰, 감사원, 그다음에 경찰의 특별활동비와 네. 검찰과 또 경찰에는 특정비, 특정 업무 경비, 네. 특정 업무 경비 포함해서 4조 1,000억을 깎는다고 그럽니다. 네. 이런 문제가 오늘 불거졌고 네. 이를 놓고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입법 폭주다. 네. 입법 폭주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하네요. 네, 예. 그렇게 된 상황이고 또 여기에 민주당에서는 오늘 수정안을 정부에서 낸다면 다시 협상할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왜냐하면 발표하고 또 있습니다. 네. 거꾸로 역풍이 또 역풍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런 예. 것 같은데 네. 실제는 여당은 여당대로 이유는 있어요. 삭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불효불급한 예산들은 네. 깎겠다라는 것이 이 정부 그 예산에 네. 대한 브레이크인데 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지역 화폐라든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은 오히려 도드라지게 높이고 지금 불필요한 국민에 대한 뭐 이런 그 인권 네. 등을 다루는 수사권들은 아주 약화를 시키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네, 성명대로 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예산은 짊어집니다. 이게 4조 1,000억인데 네. 예산 문제는 대통령실이 한 82억, 2억 정도. 네, 그리고 예. 검찰 특수활동비, 특활비는 80억, 80억. 그다음에 특정 업무 경비가 약 506억, 506억. 예. 그래서 587억이 삭감이 됐고요. 네. 감사원은 약 15억 한 6,700만 원 정도. 네. 그다음에 경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우리 치안 문제를 다루는데 특수활동비 31억 6천만 원. 그리고 특정 업무 경비 약 506억 이렇게 네. 해서 예. 약 4조 1,000억을 삭감하게 되고 오늘 아니, 이게 오후에 처리하는 그러면은 겁니다. 677조가 지금 본회의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4조가 깎이면 672조. 2조, 3조, 예, 2, 3조 이 아, 정도로만 야. 오늘 처리를 하겠다는 아주 것이죠. 거대 야당의 위력을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보여주네요. 야당이 예. 이래서 예. 국회의원 선거랑이 그러니까 정치를 잘해야 돼요. 정치를 잘해서 예. 어느 당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데 예. 지금 상당히 브레이크가 걸렸죠. 대통령실부터 대통령실 뭐 순방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다 줄인 거 근데 이 아닙니까? 모든 것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어쨌든 여기에는 야당으로서는 우리는 막 거대한 권력을 겸시 견제한다라는 것이고 네. 또 저 여당에서는 이 거대 야당이 네.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 지금 4조 1,000억 중에는 뭐 정부 예비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네. 그건 5,000억 정도 되는데 네. 어찌됐든 불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야가 네. 힘을 합쳐서 내년도 나라 살림 잘 해봅시다. 우리 나라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아니 국민들도 늦게 출발해가지고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렇습니다. 11건에다가 14명이나 그렇게 했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탄핵 문제에 들어가면 네. 우리나라 헌법 65조에 보면 이 탄핵 문제가 있어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예.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법을. 요건가요? 그렇습니다. 요거? 예, 헌법 예. 65조에는 5조 1항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다음에 행정 각 부의 장관들이겠죠.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장, 네.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즉 판사, 검사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네. 헌법이나 여기 중요한 거예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네.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네. 돼 있습니다. 예, 예. 그 이걸 처리하려면은 제적위원회 3분의 1, 제적위원회 3분의 2 발의가 있고 그리고 그걸 3분의 2의 찬성이 과반수의 찬성이 있고 네. 이것이
확정시키려면은 대통령이나 누구도 확정시키려면 3분의 2가 찬성이 돼야 된다는 것이 헌법 65조에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용한 거죠. 네. 그래서 예. 지난 27일 네. 지난 27일 8일에 그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문제들을 결의를 한 거예요. 네. 뭐냐? 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그다음에 이정섭은 기각이 됐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렇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검사장 그다음에 검사장급 검사장 그다음에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부천지청장 그다음에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이분들 여기도 검사장급이네.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그다음에 검사장이라 해야 되나 검사장급이라고 해야 되나 검사장급이라고 봐요. 검사장급이죠. 네, 그다음에 아까 이창수 검사장과 합쳐서 세 분이 더 있는데 조상원 수사 검사들인데 여기 이번에 그 도이치모터스 발표했던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그다음에 최재훈 반부패 2부장 검사 이분들을 전부 다 발의를 하겠다. 탄핵소추 발의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민주당 얘기를 들면 야당 얘기를 들으면 그겁니다. 이번에 용산 대통령실 관저 그 한남동 관저겠죠? 관저 부실한 게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거기 공사를 했는데 2g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g 그러니까 벌써 우리 김건희 여사 생각이 나잖아요. 코바나 컨텐츠 관계자들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수의 계약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무자격자라 이거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은 하청을 준 거예요. 하청을 줘서 공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부실이 될 수밖에 없죠. 부실이 됐고 경호처 간부가 그 중에서 10매덕을 탈출을 한 거 아니에요? 갈취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물론 구속이 됐습니다만은. 근데 이 모든 거는 아직 의혹 단계죠? 그렇습니다. 의혹 단계에 있는데 이거를 최재해 감사원에서 수사를 했어요. 수사해서 좀 조사를 했는데 그대로 수사 고발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냥 적당한 했는데 고발을 안 했다. 눈 감아 줬다 이겁니다. 지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다음에 뭐 조상원 차장, 그다음에 또 우리 최재훈 반부패 부장검사, 이 검사장들입니다. 다 이분들을 다 또 탄핵을 하려고 하느냐? 지난달 17일 날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 검사가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를 수사해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뭐 황제 검사를 황우 조사를 했다. 왜 검찰청이 아닌 곳에서 수사를 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그거는 둘째치고 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23억 원의 이익을 남겼다. 주가 조작에서 이익을 남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갈라져요. 또 하나는 뭐냐? 대통령이 이 부분을 작년도 2023년도 22년도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후보가 질의를 합니다. 이런 주가 조작을 한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도 뭐 이익도 없고 그냥 뭐 손해를 봤답니다. 손해를 봤다. 그렇게 그때 했죠. 봤다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거 허위 사실이다.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수사를 받아야 된다 하는데 현직 대통령은 지금
형의 소추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임기가 끝나면은 허위사실 공표로 수사를 받게 될 겁니다. 네. 지금 이재명 씨도 2002년도에 있는 검사 사측 문제가 이제 그렇죠. 불어난 거와 똑같습니다. 22년 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23억의 이익을 받고 그런 상태에서 검찰이 그러고다가 또 뭐냐면은 검찰이 뭘 했냐면은 전주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친정 모친인 최원순 씨에게 돈을 준 전주 조모 씨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1심에서는 무죄였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건 죄가 된다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네. 이거로 해서 이익을 본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다. 기소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정상적으로 거래다. 정상했다 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들 3명 이창수, 조상원, 그다음에 최재훈 이 3사람을 탄핵을 한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휩싸여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이제 2건이 지금 새로 28일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산, 그다음에 최재해 감사원장, 그다음에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서울중앙 간부들 이렇게 해서 3건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태가 되니까 감사원에 있는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모여서 이거는 정치보복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그건 당연히 나오는 얘기죠. 나오겠죠. 그런데 반발하는 거니까. 예, 중앙지검에서도 부부장 검사, 차장 검사들이 반발을 했고, 그다음에 부장 검사들이 반발했고, 그다음 날 또 부부장 검사들도 나서서 이거는 이재명 수사를 위한 방탄이고 정치 보복이다라고 성명을 냈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걸 가지고 이걸 합니다. 이 공무원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반발을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이건 공무원법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예를 들었던 것이 재작년도에 경찰국이 뭘 했냐면은 수사국을 만드는 때가 수사국 있었어요. 만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산 유삼룡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총경. 예. 아산에서 총경급 전국 총경급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네. 대정부 규탄 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네. 입장문을 냈어요. 네. 입장문을 냈는데 이걸 문제 삼아서 공무원들이 이런 집회를 할 수가 하면 안 돼요. 네. 하면 안 되도록 돼 있는데 너네 감사원 간부들이 그랬다, 검찰 간부들이 그랬다, 너네 다 공무원법으로 징계를 하겠다라고 나서서 네. 참 어정쩡한 관계가 됐죠. 네. 그래서 이거를 오늘 또 어제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거 문제를 삼겠다. 그리고 고발을 하겠다 했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이 이 문제를 삼겠다고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예. 상태까지 간 상태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국정감사나 특검을 상설로 하겠다는 것이 통과가 됐나요? 예, 두 개인데 예, 예. 하나는 뭐냐면 상설 특검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사안마다 할 수 있어요. 왜냐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이라는 것을 3번이나 발의를 했고 이번에 이제 12일 날 오는 10일 날 네. 10일 날 4번째 발의를 합니다. 4번째 10일 날 발의를 하는데 네. 이미 저건 됐어요. 발의가 됐기 때문에 그날 의결을 해요. 의결. 발의가 이미 된 상태죠. 그런데 여기서 친한계가 몇 명이 와서 8명만 붙어주면 이거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탄핵이. 그 얘기가 계속 그게 나오고 10일이에요. 있더라고. 8명. 그렇게 해서 예. 지금까지는 이제 안 된 상태에서 10명, 200명이 안 된 상태에서 3번을 넘겼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여야가 합의를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라는 문제를 삼아서 네. 지금까지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네.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면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했다가 자동 폐기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10일 날이 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가지고도 안심할 수가 없다 해서 상설 특검을 만들었어요. 상설 그러니까요. 특검을. 예. 그런데 상설 특검이 이 대부분이 야당, 그러니까 야당이 추천하는 위원이 민주당이 검사가 한 되는 겁니다. 10명? 그거는 국정조사고, 뭐냐면은, 상설 특검.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그 다음에 뭐 헌법,
법원 행정처장, 네. 법무부 차관 뭐 이런 사람들이 한 명씩을 추천하게 돼 있는 게 있었어요. 예.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없앴습니다. 민주당장 국민의힘은 없앴어요. 왜 무슨 어떤 조건으로 대통령을 조사하는데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을 둘 수가 없다.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도 없다. 예. 다 야당이 다 할 수 예. 있고 대신 대통령 몫이나 국민의힘 몫은 비교섭 단체한테 준다. 이렇게 해서 예. 상설 특검을 했어요. 상설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사진이 당일날 표결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상설 특검에 찬성하는 분들 해서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그다음에 그 김승원 간사, 김용민 그다음에 박균택이 뭐 쭉 옆에 있습니다. 네. 민주당들은 다 손을 들었죠. 그렇네요. 그래서 10대 7로 박은정 조국 혁신당 의원까지 손을 다 들게 되죠. 그래서 네. 통과가 됐습니다. 예. 또 국정조사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또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국정조사입니다. 이게 또 거대 여당의 위력을 발휘하는. 그렇습니다. 예. 국정조사 우리 지금 지난해 7월달에 정말 안타깝게 우리 최수근 상병이 네. 여기 그 경북 예천에서 수해 때 네. 거기서 인명 구조를 하다가 아깝게 순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최상병 이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라 최상병 문제로 문제가 되니까 박정훈 대령이 이거를 해병대 사령 수사단장이 수사를 했습니다. 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경찰에다가 수사 안건을 이첩하느냐 마느냐 이런 관계가 있었어요. 네. 이첩한 것을 다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네. 그게 누구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일사단장 해병대 일사단 임성근 장군이었었어요. 이분들이 했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해병대 박정훈 대령이 이렇게 된 이유가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외국 출장 우크라이나 출장 중인 사람한테 전화를 했다. 그 번호가 080 뭐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그거는 뭐 내부 문제라서 뭐 공개할 수 없다도 했고 했는데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한테 국방부 당시 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저 일개 사병 한 명 죽어가지고 장군들을 징계할 수 있느냐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개를 한 거 아닙니까? 유가족들이. 이것이 지금 계속 특검을 하자고 그랬는데 특검이 안 되니까 이번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4일날 오늘 발의를 하면 4일날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상의를 하고 해서 통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제 이 12월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대로 털고 갈 건지 이대로 민주당이 이걸 털고 가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문제까지 다 털고 갈 건지 근데 계속 명태균 문제는 계속 나와요. 김영선 그렇죠. 여사가 뭐 동생들 시켜서 집을 창원 산단 주변에다가 집을 산 것이 어제 터져 나오고 뭐 별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오세훈 씨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당시 2022년도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여론조사상 높은데 그걸 뒤집어 가지고 오세훈이를 공천 주게 만들었다든가 그리고 그 비용을 김현정이라고 하는 경북에 있는 사람이 돈을 대신 내줬다든가 막 이런 얘기들이 거기다가 명태균 씨가 또 여러 사람들을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또 국민의힘 뭐 여의도 연구원에다가 뭐 4명인가를 꽂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말로 생각하면 이런 문제까지 있어서 이 문제를 털고 갈 것인가 할 문제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지금 오늘 여론조사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론조사도 나왔어요? 24%, 23.6%, 반대가 74.4%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부정적인 평가가 왜 그러느냐? 지난 11월 7일 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해서 쇄신하겠다. 정말 인적 갱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뭘 흔들었느냐? 한동훈 게시판을 흔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쇄신은 없고 한동훈을 흔드는 거예요. 아까
말을 되돌리면 네. 10일 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10일 날이 뭐냐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 제가 어제 친한계 관계자와 통화를 해본 적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분 얘기도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일대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친한계 의원 상당수는 한동훈이 말 안 들을 가능성이 높다. 아, 그래요? 예. 8명이 아니라 20명이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20명이 나가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 네. 왜냐하면 왜냐하면 지금 거기서 얘기로는 이렇게 지금 대통령을 감싸도 이런 식이라면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공천 받을 가능성도 없고 한동훈이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패를 던지자. 지금 정치 그래? 패를 던져서 예. 국민들에게 나는 국민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걸 지키자. 그리고 대통령한테 바른 말을 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남겠다. 그렇게 돼서 하는 얘기도 있고 여기에는 또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비명계하고 한동훈 씨가 같이 한다 하는 얘기도 지금 있어요. 이제 사실 확인은 안 된 겁니다. 자, 우리 저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대장동 이제 백현동 그 아까 잠깐 네네네. 나왔잖아요.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재판이 계속 되는 건데 네. 여기에 재판도 김동연 판사가 하고 있죠.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지난번처럼 조금 또 그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나라는 걱정도 조금 되잖아요. 51대 49. 예. 우리 엊그제 지난주에 그 얘기했죠. 예, 51대 예. 49다. 지금도 100. 아주 제대로 그때 잘 짚었는데, 근데 지금 이게 나오는 얘기가 이게 지금 판사들이나 검사들의 그 분포를 성향이. 보면 분포를 보면 한 70%가 이재명 쪽이란 말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는 또 다 윤 대통령 편이 또 아니잖아. 아니죠. 여기 또 편이죠. 한동훈 편도 또 있잖아. 그렇습니다. 반반은 그러면 한동훈 편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이렇게 밀려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는 것은 너무 무게추가 한쪽으로 물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드네요. 일이에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예. 검찰이나 경찰이나 예. 또 우리 법조 또 우리 법원 판사 이런 분들 또 경찰 이런 분들은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단 이재명 말이에요. 편도 현재. 안 되고 예. 저 윤석열 편도 안 되고 한동훈 편도 안 돼야 돼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치권에 이미 표를 갈려서 배지를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 죽자 살기 아니면 죽기로 상대 당을 공격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핵이 생기는 것이고 예산 전액 삭감이 생기는 것이고 또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정치 보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이 이 되어가는 상황을 좀 이렇게 수긍을 하려면 그 선거 때부터 좀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자꾸 부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수사가 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거대 야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되어 나가는 것을 수긍을 못 하는 거죠. 네. 예, 이러는 가운데 이제 우리 방송인 입장에서는 뭔가 중립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풍이냐 역풍이냐. 네. 그런데 어떤 대세로 볼 때는 지금 역풍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고 있다 순풍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역풍이 어떻게 불지는 우리도 장담할 수는 없는데 대충 그래도 예상할 수 있잖아요. 네, 예. 장담을 할 수는 없어도 예. 아주 정말 결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모든 피해가 국민한테 올 것이고 그러니까 국민들을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볼모로 삼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민이 인질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누가 이기고 지가 아니에요. 네. 지금 이 안에서 지금 우리가 거명됐던 분들이 다 반성을 해야 돼요. 네. 논어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저희 신문에 칼럼에도 올렸습니다. 네. 유치자격이라고 있어요. 뭐냐면 유치 자격? 유치차격 뭐냐? 차격. 네. 예. 무슨 얘기냐면은 법과 형벌로만 국민을 다스리면 법과 형벌은 자리를 잡을 수 있으나 네. 그러나 죄를 진 사람들이 그거를 수치로 느끼지 않는다. 수치로. 지금 그 법만 그런- 방망이지.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예. 나라 사람들이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 자체가 수치로 알아야 된다. 내 잘못이다. 내 아내를 잘못 다스린 대통령 내 잘못입니다. 저 상대의 공격을 예전에는 법으로 가기 전에 벌써 딱 그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옷을 벗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께서 끝까지 법으로 다툰다 하는 자체가 벌써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힘든 거죠.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네.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죄가 내가 있던 없던 오해를 받는 자체가 국민을 괴롭게 했으니 이건 다 내 수치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심성의껏 국민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내가 뭔 잘못 있습니까 서로. 제가 잘못 다스린 죄밖에 없습니다. 쇄신하겠습니다. 언제? 나중에.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민이 불쌍한 거예요. 국민들은 이미 박사, 석사, 학사가 더 이미 국민들 수준은 높아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은 사류, 오류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끄러운 현상이 12월 초부터 생겼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공군 출신이 아니죠? 저는 ROTC 중위 출신입니다. 네, 저는 이제 공군 출신인데 버티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버티고라는 뭐냐면 자, 이 비행기가 지금 날아갑니다. 네. 쫙 날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지금 어디 가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깜깜한 상황에서 어느 상황에 자기가 지금 어디를 올라서 가든지 내려가든지 해야 되는데 자, 계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계기상으로는 너는 지금 올라가라. 그런데 이제 자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버티고거든요. 내 마음은 아니야, 이 계기가 잘못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는 분명히 이제 계기상으로는 올라가라 그러는데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맞다 하고서 그래서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버티고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나는데. 그래서 죽는 거예요. 저도 생각나는데 전에 저 벨롯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벨롯이 뭐냐면 벨롯이. 벨롯. 벨롯. 이게 벨롯이 뭐냐면 배 안에 배 밑에다가 커다란 물통들을 달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도 휩쓸리지 않고 좌로도 하면 균형을 잡도록 배에다가 그걸 실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에 벨롯이 상당히 기능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 당시 추 역할이네 그게. 그렇습니다. 배 안에다가 커다란 물통들을 달았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그 안에 자동차를 실든 뭘 사람이 타든 뭐든 간에 배는 그냥 평형을 유지해야 돼요. 평형 유지하는 것. 언론이 그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언론이. 지금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보시지만 저기 나오는 거 보세요. 정치적 유불리로 흔들지 마라. 이게 감사원 지금 사무총장입니다. 탄핵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벨롯이 제대로 유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언론이거든요. 언론이 지금 좌로 치우쳤거나 우로 치우쳤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예요. 왜냐? 상업주의에 빠져서 있어요. 정부를 공격하면 정부 광고 못 받을 것 같고 재벌을 공격하면 재벌의 문제점을 하면 재벌로부터 광고를 못 받을 것 같고 이러니까 공격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과 이 정치권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또 재판부 제대로 재판해야 됩니다. 진수영의 뉴스레이더에서는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KTN 한국방송은 정성을 다하는 정직한 방송입니다. 불의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브레이크 없는 탄핵열차 순풍일까 역풍일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나머지 내용 이제 대부분이 다 한 거죠? 이게 아주 종합적인 방송이 됐습니다. 자, 신승의 뉴스레이더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